안녕하세요. 루지입니다. 재테크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번에 자산을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부모님 덕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전혀 아닙니다. 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 분들만 봐도 실패도 많이 하고요. 그 실패를 그 대신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쓴다는 거고요. 그 실패 사례를 타인에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고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는 거고요. 한 번에 성공하면은 한 번에 망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오는 법입니다. 또 이런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고요.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. 남을 또 무시하는 그런 시각도 생기곤 해요. 진짜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. 남들이 봤을 때 뭐 총자산 50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지만 총자산 50억이라는 지표는 사실 큰 건 아닙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. 총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채를 깔고 있는 거고요. 순자산이 중요한 영역이긴 하죠. 그럼에도 제가 왜 총자산을 두고 얘기하냐면 부채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지금과 같은 유동성이 넘치고 빨리 마이너스 금리로 가려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이 시기에서 부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. 순자산 영역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총자산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부채를 잘 활용하려고 자꾸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. 부채의 영역은 다양하죠. 우리나라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부채는 크게 두 가지죠. 첫 번째는 유이자 부채죠. 유이자 부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.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끌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당하게 이자를 내고서 돈을 빌려서 활용하는 부채가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무이자 대출의 영역이 있습니다. 특히 부동산에서 이 무이자 부채를 잘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테크트리를 탈 수 있다고 하죠. 전세 보증금, 뭐 월세 보증금 등 임차인에게서 받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 무이자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자산을 사면은 나는 소액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 돈을 잘 모아서 앞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 자산을 사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부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우리나라인데요.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언론 때문이라 생각해요. 기사 몇 개만 보더라도 빚을 지고 있으면 굉장히 리스크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요. 기업도 부채가 많으면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그런 기사들을 연을 내곤 하는데요. 이 기사를 볼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사를 쓴 기자를 보자는 거예요. 이 기자도 반반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자산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. 어차피 이 세상에는 반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. 어차피 반반이면 좀 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총 자산을 불리는 행위를 계속 가져가 보세요. 부채 중에서도 좋은 부채, 나쁜 부채를 잘 구별하시면 부채 비율은 점점 낮춰가면서 순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도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언제나 성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